여러분들, 요즘 오늘이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 봄 날씨였어요. 자, 아침과 낮 기온이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요, 독감이 유행이래요. 상당히 심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까지 하다니까요. 하여튼, 요럴 때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가요, 대충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가볍게요, 아니면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두통약이나 이제 소화제를 우리가 약국 가서 사서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독감이 오고요. 몸에 오한이 오고 발열이 생기고 그리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고 처방 받고 또 주사 맞고 약 타고 이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약국에를 딱 갑니다. 약국에 가는데 시장 어귀에 딱 보니까, 그 약국이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어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가지는 않죠.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래요. 사람이 모였으면요, 꼭 무슨 일인가 하고 꼭 이렇게 좀 쳐다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왜 모였나 봤더니요, 거기 원숭이 한 마리가요. 그래요. 막 바나나를 까먹고 사과를 먹고 막 제주를 얹고 이래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할 거 없이 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모여서요. 그걸 신기한 듯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원숭이 주인은 그 원숭이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애들은 가라 이러죠. 근데 복장이 참 특이합니다. 어떤 복장이냐면요. 개량 한복을 딱 입고요. 나이는 한 60이 좀 넘은 60 중반 정도 됐는데 이제 수염을 탁 길었어요. 우리가 이제 언뜻 봐도요, 무슨 도사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룡산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약초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산신령께서 약초 10가지를 딱 점지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물론 그 약초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을 만들어서, 환 아시죠? 그죠? 우황청심환 드셔보셨죠? 그죠? 동글동글하게 맞는 걸 우리가 환이라고 그래요. 자, 그 환을 12개 들은 딱 그 곽을 내보이면서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두통, 치통, 생리통, 그 다음에 당뇨, 간암, 위암의 특효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병통치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어쨌든요,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원숭이가 제주 넘다가 약을 팔면요,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벌떡 일어나 걸어 나가야 되는데요, 절대 그러질 못합니다. 왜?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리를 맨 앞에 자리 잡아서 나가려면 좀 비집고 나가야 되니까. 자,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약은 거짓입니다. 그 약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자, 이제 밀가루에다가 소금 섞고요, 대추다리물 섞어서 대충 만든 겁니다. 그 지금 좀 인삼향 약간 넣는 이렇게 에기스 집어넣고요. 그래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자, 이 약이 10만 원이래요. 그런데 10만 원 다 받느냐? 5만 원 아니라는 거죠. 딱 여기 모이신 분 특별히 20분 선착순위 안에서 2만 원에 받는다라고 그러면요, 안 삽니다. 그때까지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그 전에 이 아저씨 오셨을 때 이 약 먹고 우리 어머니 무릎이 안 좋은데 이거 드시고 나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뜻 2만 원을 내면서 사는데요. 그 사람은 그 주인을 보고, 그죠? 약장사를 쳐다보면서 내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미리 봐왔던 띠하게 생긴, 그렇죠? 딱 그죠? 살만한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돈을 냅니다. 그거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사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저는 두각 달라고 그래요. 그죠? 12개들이 두각 주세요. 그러고 4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구죠? 그걸 우리가 바람잡이라고 그래요. 바람잡이. 그래요. 그럼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그게 군중에 심립니다. 아, 정말일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그 약은 먹어야 아무 효능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어떤 그 심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그래요. 주식은요,
대박이 아닙니다. 예. 이제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도 이제 1%대 이제 뒤를 열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 넣어놔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주식을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4천 만들고 5천 갖고 1억을 만들고 1억 가지고 2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찾아보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심. 이번에 그 미국의 FOMC 회의 잘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인내심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주 최대 이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요. 그 화면 보시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천천히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래. 성 소장이 네가 그렇게 이해해. 그럼 좋은 종목,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 어떻게 찾는 거야? 라는 것은 제가 종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권 분석에 들어가면요. 그 종목을 찾았어요. 그런데 매매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어디에 팔 것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듯이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무슨 대비, BPS 대비, 청산가치 대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더라. 뭐 2배, 3배, 4배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그건 절대 그냥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사지 않으시는 게 그게 저만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죠. 자,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뉴스에 이슈가 되고 이 방송 저 방송을 열어도 다 그 종목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끝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을 봤더니 괜찮은 종목을 찾았더니 방송에서 별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종목이 좋은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화면 넘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 말씀드렸고요. 기본적 분석은 바로 장부입니다. 장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차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알자고 그랬죠? 6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손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천천히 꼼꼼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자, BPS 청산가치 그리고 PBR인데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BPS하고 PBR에 대한 정확한 정의요? 예, 청산가치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BPS는 그 회사가 문을 닫고 정리를 했을 때, 청산을 했을 때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야 그만할래. 내가 뭐 사정이 생겨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하다가 그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다 해야죠. 주변에 밀린 거, 그죠? 외상값 다 갚고 거기 이제 그 배달하는 그 사원, 그렇죠? 아르바이트생 밀린 거 다 주고 수고했다고 10만 원 더 주고, 그죠? 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전기세, 수도세 다 밀린 거 내고 남아있는 순수한 내 자산, 내 돈,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걸 나누는 거라는 거죠. 나누는 거라는 거죠. 퍼하고 EPS는요, 그 회사가 진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퍼와 EPS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뭐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걸 믿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주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요, 100% 일트라는 겁니다. 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딱 이 2가지만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이것도 정확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고마워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화면을 딱 열어놓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갔던 종목인데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색연필로 이렇게 뿌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이야기하면요. 그 종목을 적어놓고, 그러죠? 예. 그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 주식 하시는 분들 한 5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제가 이걸 가리고 설명을 하더라도요. 아, 저 종목 무슨 종목인지 알아. 물론 이제 이데일리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요. 용기 및 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대충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 최대 주주, 여기 그 주주 구분 현황 보면요. 63.75%고요. 밑에 자기 주식 1.5%. 밑에 이제 써 있는 걸 좀 살짝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지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동사는 밀폐용기, 기타 주방용품 생산하는 회사고요. 한국, 중국, 동남아 해외법인 24개 동종업종 영위하는 종수회사로 구성된 글로벌 주방생활용품 업체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대로 딱 보면 되죠. 자, 멋진 회사죠? 이점이면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조건, 자, 매출이죠. 자, 2011년, 12년, 13년, 14년의 P에 대해서는 제가 업데이트한 거라고 그랬죠. 수정치.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E라는 거는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고요. P는 수정치입니다. 수정치와 추정치는 달라요.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매출액 4,700억, 5천억, 4,200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700억, 그리고 2014년도 보니까 270억 뚝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된 거죠. 반토막 됐습니다. 반토막 더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당기순이익 보니까 2011년도 500억, 598억이니까 600억이죠. 그죠? 600억, 450억에서 갑자기 150억. 거의 반의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악화된 거거든요. 그죠? 실적이. 그런데 2014년도는 그랬어요. 그런데 2015년도와 16년도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회사는 이번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직전에 2013년도, 2012년도, 11년도만큼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액이 예상된다, 추정한다라고 계획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겁니다. 이걸 믿고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옆에 이제 네쿼터라는 거는 3, 6, 9, 12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년을 4조각으로 3개월씩. 자, 우리가 농구 경기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거죠. 자, 이거 이제 합계를 최근에 어떤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요. 사랑합니다. 하단에 보면 부채 비율이라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게 지금 29%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니까요. 한 200% 이하면 괜찮고요. 더 좋은 건요. 150% 이하짜리의 종목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9% 이러니까 이건 거의 뭐 빚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유보율은 2200%라는 거는 22배라는 거죠. 자본금 대비. 그만큼의 어떤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는 없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보셔야 될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연간이고요. 밑에는 분기겠죠. 자, 첫 번째 연간을 보면요. 2010, 2011, 2012, 2013 한 칸씩 띄워놓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요. 유증 비율은 1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이냐면 밥과 고추장을 얘기했습니다. 자, 고추장이 밥보다 많으면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되게 이제 하여튼 뭐 기준치는요 한 200%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파란 막대 그래프가 빨간 막대 그래프보다 더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요 부채 비율이 30%, 20% 이런데 이게 지금 안정성 지표에서는 바뀌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자, 분기를 보나, 자,
일단 뭘로 보나? 자, 연간으로 보나 상당히 좋다 그러면 여기까지 믿음이 가는 겁니다. 믿음 가죠? 그러면요. 세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BPS는 청산가치다 그 말이에요. 청산가치인데 여기서 보니까 2011년 만원, 2012년 만원, 2013년 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자 2011년에요. 3.6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2012년 2배, 그리고 2013년 1.98배니까 2배. 자, 기억하실까요? 몇 배요? 3배, 3.6배, 그리고 2배, 2배입니다. 2배입니다. 자, 기억하셨나요? 지금 또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최근 그 2014년도의 수정치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는 직전에 2014년 공구라고 되어 있는 건요. 뭐죠? 3분기죠. 3분기에 지금 얼마였었냐가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11,600원인데 지금은요. 몇 배? 1.03배 돼 있다는 거예요. 1.03배. 그러니까 3.6배, 2배, 2배죠. 그죠? 1.9배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배다라는 거죠. 1배. 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11년도부터 3.6배까지 갔다가 2배에서 머물다가 지금 현재는 뚝 떨어진 거죠. 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반에 반토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대비 지금 주가는 어디 와 있다? 제자리 와 있는 거죠. 그 전에 원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BPS가 점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 30,000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 2014년 매출 뚝 떨어지고 똑같이 BPS 금액은 10,000원, 오케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제자리에 온 겁니다. PBR 1배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바닥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0.5배도 있고 0.7배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은요.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가시죠? 자, 밑에 이 자료는요.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이 자료는 밑에 보니까 FN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FN 가이드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FN 가이드에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 완전성 보장할 수 없다. 시관이 경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따라서 정부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자기 회사의 자료를 주는 그 회사나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없다라고 분명히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갈까요? 그럼 중요하죠. 얼마라고요? 11,600원. 한 가지 더 기억하자고요. 2011년 몇 배? 3.6배. 그 다음에 2012년 2배. 2013년 2배. 자, 화면 볼까요? 자, 화면 갑니다. 일봉입니다. 예. 이게 지지난주 만들었던 PPT인데요. 미안합니다. 많이 갔습니다. 지금 한 13,000원 정도 갔지 않았나요? 그쯤 갔을 거예요. 그죠? 더 갔나요? 어쨌든 그쯤 갔습니다. 13,000원 정도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실 수 있는 건요. 간단합니다. 딱 하나만 눈에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이거죠. 어떤 거요? 이 화면요.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여기 일봉에서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지금 여기다 이제 칼라 이동평균선을 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어떤 이동평균선의 떡볶이, 야,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강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보면요. 여기가 이제 거래량인데요. 직전에 거래량들 보면 되게 20만 주, 30만 주, 뭐 많아야 40만 주 요렇게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요. 이날 옆에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000K라고 되어 있는 거는 K는 단위 1000이란 얘기죠. 그래서 1,000은 1000, 만, 10만, 100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확 올라왔다라는 거죠. 올라왔고 이와 같은 그림,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 나오면 자, 100에 99개는 갑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는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여러분들 월봉 차트인데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오빠라고 하고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묻지마 관광도 얘기하고요. 연인들의 어떤 그윽한 사랑의 눈빛. 자, 일단은 음봉은요, 바로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봉은요, 여자로 표현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이러한 제가 선을 그어놨더니 일각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거는 하락장악형 아니야. 하락장악형에다가 올라오면 매물대 있으니까 거기 부딪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대충 목표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꼼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준비한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일이 왔거든요. 11,600원. 여러분들이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똑똑하신지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2011년 3.6배, 2012년 2.1배, 2배입니다. 2013년 1.9배, 2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1,600원이 청산가치라, 그리고 현재 1.03배, 주가는 좀 더 같습니다만, 자, A라인이라는 건데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A라인이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지창조 라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빠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것은요. 바로 이 차트에서 아주 쉽게 그죠? 이런 차트를 놓고 내가 여러분들과 이데리 TV에서 특집 방송 기획된 방송을 하게 되면요. TV 시청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파생돼 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막 써 있고요. 여러 가지 색이 있고, 자, 그 전에 제가 주식 회로도란 어떤 강의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A라인이라는 게 뭔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단은요, 자, 외웁시다. 무조건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두 번째는요, 자, 네 개라고 합니다. 네 개. 자, 세 개는요, 세 개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세 개는 며느리. 자, 메모하셔도 돼요. 네 개는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네 개는 할머니. 내가 지금 쓰는 건요, 마우스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씨가 좀 모양이 그렇더라도 원래 글씨 잘 쓰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5개입니다. 5개는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5개. 할아버지. 전에 이런 강의를 제가 이데리 TV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머릿속에 암기. 자,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캔들이. 자, 무슨 캔들 아실 거 없어요. 지금 설명드립니다. 음봉입니다. 자, 3개의 며느리. 그러니까 엄마가 되겠죠? 자, 그리고 4개는요. 할머니. 5개는요. 할아버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며느리는요, 새색시 며느리는요, 집에서 홈드레스를, 빨간 드레스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집에서 빨간 드레스를, 홈드레스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주책 맞죠? 자, 며느리, 시어머니 똑같이 빨간 원피스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 좀 웃겨요. 그죠? 자, 그래서 할머니는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바로 녹색 원피스를 좋아하십니다. 녹색 원피스. 내 할머니 그런 거 사다 드린 적 기억나요? 자, 할아버지는요, 고동색입니다. 할아버지는요, 고동색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끝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거를 깨끗하게 지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요, 4개입니다. 4개. 4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4개 할머니, 그리고 어떤 선이 옆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자, 아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몇 개냐면요,
5개입니다. 5개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는요, 주가가 내려올 때, 우하향으로 떨어질 때 캔들이 4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캔들이 5개가 연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4개, 할머니, 이건 5개, 할아버지, 이렇게 그냥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게 기가 막힌 아주 이상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셨죠? 지금 뭘 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다음에는요. 이건 누구죠? 이건 누구죠? 며느리입니다. 여긴 좀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걸로 3이라는 숫자가 표현돼야 됩니다. 요거는요. 바로 며느리, 엄마,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자, 며느리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강력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점선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쌍봉이 만들어지는데 우측봉이 약간 낮아지죠. 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또 우측, 그죠? 바닥이 좀 올라서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봉에서는 저 우측봉이 낮아지면 또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3가지만 자 외우셨으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또 뭘 보여드리냐면, 이번에는 점선이 아니라 붉은 선을 가져다가 표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A라인인데, 별표를 제가 해놨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거. 자, A라인인데, 이건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자, A라인, 밑에 캔들을 보면요, 몇 개입니까? 바로 5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오케이. 자, 이 선 기억하시고요. 5개입니다. 자, 할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5개.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할머니입니다. 4개요. 그리고 4개죠. 할머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시키고 있네라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 분명히 4개니까 할머니 맞는데 여기는 4개 말고 하나, 즉 할아버지 자리 아니냐. 하나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한국 사람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는 풍류캔들 양양양양, 양양양양의 버금가는 기가 막힌 여러분들 목표가를 산정하는 비법이 여기 숨어 있더라는 거죠. 자, 제가 약장사 앞서 얘기했죠. 약장사, 그렇죠? 약을 사는 사람들은 같은 편 거기까지밖에 방송 용어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죠? 자, 넘어갈까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같이 모셔놓습니다. 여기 할머니,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같이 모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같이 한 방에 계신 겁니다. 한 방에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야, 신기하죠, 그죠? 잘 보세요. 마술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자, 하나 더 갑니다. 이거는 할아버지요. 4개는 할머니. 며느리는 3개. 무슨 색? 빨간색. 자, 여기서부터 특이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전혀 색다른 모습.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 드라마 있었죠? 타잔이라고. 영화는 아니죠. 드라마에서 매주 한 번씩 했나요? 흑백 TV 시절에, 그죠? 동네 TV 있는 집 몇 집 없을 때, 그죠? 타잔 할 때 꼭 그 집에서 기웃기웃 거리든가. 어떤 여유 있는 애들은 또 만화방에 가서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타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렇죠? 이거 뭐 갈대로 이렇게 독침을 만들어서 툭 쏘는, 이거는 독침같이 생겼죠? 자,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독침, 타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를 더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3, 4, 5, 3개, 4개, 5개, 며느리 3개, 할머니 4개, 할아버지 5개. 자, 이건 누구예요? 바로 며느리입니다. 오케이. 이건 누굽니까? 며느리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남죠. 할머니였으니까. 자, 밑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라인 자체가
자기가 자동으로 라인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 찍어준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는데 주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매집과 그들의 어떤 매매 동향, 기관의 매매 동향,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3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더니 밑에 2개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합쳐보는 겁니다.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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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리고 밑에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요, 대단하죠? 자, 컬러가요, 고동색, 녹색, 빨간색. 이제 완전한 빨간색 촉이 나왔으니까 빨간색은 뭐요? 독이 묻은 화살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목표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요, 역배열 상태라고 그래요. 주가가 급하게 하락을 하면요, 단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되죠. 그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제 이거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하면서 우리가 수렴이라고 그래요. 수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5일선이 수렴하면서 다시 위로 첫 바다로 올라서 그죠? 그 다음에 자, 중기 이동평균선이 5일선 밑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자리 잡고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밑에 21선 밑에 자리 잡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가격 조정 끝나고 수렴을 하는 구간이 있죠. 우리가 그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타래가 풀리기 전 꽉 묶여있는 자리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그 이후에 뭐로 가요? 우상향으로 또 날아가죠. 그래서 이거는 역배열, 이거는 정배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수렴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며느리, 할머니, 며느리,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회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딱 모이는 이 구간이 수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부터 아까 이 종목에서 보셨듯이 어디까지 왔어요? BPS 청산 가치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매수라는 거죠. 1배 밑으로 주가 또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땡 잡은 거라니까요. 이해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럼 주가는 올라가서 어디가 목표가다? 이 자리가 목표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인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락장학형, 거기 그게 아니라 이 자리 바로 22,850원이죠. 그는 직전에 양봉의 종가니까 22,850원이에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마우스 대면요. 여기 쫙 그러죠. HTS 보면 보이잖아요. 종가 얼마라고. 거기가 목표가 정확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지금요. 여기와 이 자리 22,850원. 지금은요. 점선도 집어넣고 아들도 집어넣고 아빠도 집어넣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요. 자, 바로 천지창조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서 보셨듯이 A라인을 놓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힘들어하는 거죠. 아, 복잡해. 어려워. 아이, 됐어. 그래서 좋은 거 없어? 이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없어는 돈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돈을 잃어야 좋은 거 없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바로 천지창조 라인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첫 번째, 오늘이 21번째인데요.
첫 번째 강의 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천지창조 라인, 천지창조 라인, 천지창조 라인.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리고 일봉에도 있습니다만 일봉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보시는 거고요. 주봉과 월봉을요. 똑같지는 않다라고 그랬죠. 더 낮은 가격에 우리가 결정을 짓자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22,850원. 자, 여기를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있나요? 아직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의미를 모르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양음양양 있고요. 양양음양 있고, 그죠?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이 의미는 아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인데요. 여기 혹시 자, 눈에 띄는 거 있으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자, 그럼 다시 A라인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앞으로는 A라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요. 이거는 뭐 세팅을 해드리거나 강의를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지창조 라인이라는 목표가의 그 목표가가 어떻게 산출이 됐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매매할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날짜별로 계산해서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안 본대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22,850원. 자,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뭐로 왔어요? 천지창조로 왔는데 자, 이 자리 그죠? 22,850원은 BPS 대비 2배입니다. BPS 대비 내가 2.5배 내지 2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아니 여기 말이에요. 10,000원짜리가 50,00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0,000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2014년도에는 안 좋았잖아요. 그죠? 실적이. 근데 안 좋았을 때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청산가치 10,000원까지 내려갔고요. 뭐 2015년 추정치 에스티메이트하고 2016년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 친구들이 어떤 추정, 어떤 기획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회사에 들어와 있는 주포가 아닌 기관과 외인들은 지금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저기까지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자리를 확대를 할 텐데요. 자, 화면 넘어갈까요? 자, 여기, 자,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요, 스토리텔링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화면을 아니요. 이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저를 비추시면 큰일 나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이 차트를 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시골의 어르신이, 광식이, 어르신,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이야? 그랬더니 광식이가 얘기합니다. 어르신 저 올해 48입니다. 참 큰일일세. 아니 48인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 참 걱정이요. 광식이 자네 말이야 농사도 크게 짓고 이 참 착실하고 참 괜찮은데 말이야. 아이고 누가 시골 와서 요즘 아가씨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려고 한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어르신이 광식이 말이요. 내가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하나 왔어. 그래서 뭔 얘기인데 자네 참 너무 착실해. 그래서 말이요. 48이라고 그래? 예. 참한 처자가 32살 먹은 처자가 하나 있는데 한번 선을 볼 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나이 48에 무슨 31살 32살 먹은 처자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광식이 자네한테 좀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자가 흠이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무슨 흠이요? 라고 했더니 애가 하나 딸렸어 그러죠. 그럼 광식이는 잠깐 한 3초간 멈칫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제 컴퓨터가 복잡한 거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광씨가 얘기합니다.
얘가 몇 살이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르신이요, 이제 2돌 지났어. 라고 해요, 2돌. 신랑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요. 그죠? 2돌 지났어. 그래요? 아유, 그럼 뭐 애 하나하고 2돌이면 그냥 뭐 내에다 생각하고 뭐 내가 키울 수도 있죠. 뭐 한번 만나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드리는 강의가 바로 이겁니다. 어이, 광식이, 애가 하나 있어. 애가 하나 있는데 2돌이요. 애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풍요 캔들, 그죠? 풍요 캔들 2개. 이거는 뭐예요? 이분은 광식이가 48살인데 이분은 나이가 54이요. 어이, 광식이 나이가 54인데 애가 4이요. 하나는 30, 큰애는 30이고 둘째는 군대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애가 둘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요. 이러면 광식이가 어떻게 해요? 어르신 앞으로 나한테 찾아오지 마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 가셨어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라인에서 뽑아온 그거를 아주 쉽게 또 간략하게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오빠 해가면서 화장실 캐릭터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거는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사실. 니들이 바꾸면 나도 바꾸겠죠. 근데 한 10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1차, 2차 여기가 바로 22,850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리, BPX 대비 2배. 여기서 땡쳐도 어쨌든 몇 배?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회사 멀쩡하고 매출액, 일단은 영업이익 적자는 아니잖아요. 흑자잖아요. 그죠? 보셨죠?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더라도 부채비보다 훨씬 유동비율 높았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별로고, 그러고요. 유보율도 괜찮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 얘네들이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트도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만병통치약에 미쳐가지고 싸니까 12개들이 2개 사다가 그거 먹어야 밤새 설사만 찍찍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지금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가시나요? 며느리와 할머니가 만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며느리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기서는요, A라인 3, A라인 4, A라인 5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못 알아듣고 여기서부터는 아우, 야, 도대체 쟤는 강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니? 그러면요,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죠. 어떤 종목이 나한테 오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어떤 방송 보니까 기가 막히대요. ARS 종목이 있어요. 전화하세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비싸니까. 어제 전화했어요. 그 종목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맞고 합당하다라면 그 종목을 제시하는 전문가는요, 최고의 전문가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허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목이 혹 하나라도 있거든 절대 여러분들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21번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강의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눈 뜬 상태에서 코를 베어가는 데죠. 우리가 왜 70년대 각 지방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할 때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서울이란 곳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에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데 그만큼 어리숙하면 그냥 당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주식시장은요, 보이질 않아요. 나 혼자 집에서 방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하다 보면요,
그냥 주가가 빠지고 순수한 내 자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 공개 무료 방송을 합니다. 장중에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내일 못다한 얘기 더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실 종목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는요. 바이오 제약도 하나 가지고 오늘과 같은 그런 내용 가지고 천천히 멋진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이요. 저는 이데일리 풍류클럽의 성명석 수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